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8년간 임대아파트 살다가 매매는 아니지만 좀 더 좋은 곳으로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제 실수로 인해 일어난 해프닝으로 어느새 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8년간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전에 살던 8층을 계속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8층을 누르고 내렸다가 아, 맞다. 이러고 다시 이사한 9층을 누르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뭐지? 하고 당황했는데 호스를 확인해 보니까 습관처럼 전에 살던 805호를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더라고요. 아, 진짜 이놈의 정신머리. 이러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층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전에 살던 층을 눌러서 오네요.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 이사 오셨구나. 그럴 수도 있죠. 반가워요. 혼자 살아요? 네? 아, 네, 혼자 살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이웃 주민인데 앞으로 종종 봐요. 네, 실례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이 먹고 그런 실수를 해서 사람을 마주쳐서 창피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자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층수를 잘못 누르기는 했지만 금방 정신 차리고 저희 집을 잘 찾아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이 술을 마시니까 판단이 흐려지더라고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수고했다고 소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소고기를 먹으면서 소주를 열심히 마셨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소고기에 소주 한잔 하니 그동안 힘들었던 게 싹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맥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매일 야근을 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술을 마셔서 그런지 술이 평소보다 빨리 취하긴 하더라고요. 내일이 주말이라 다들 3차까지 가자고 난리였지만 더 이상 술을 마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숙취가 몰려오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눈을 떴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이 잘 떠지지 않았는데 눈을 비비고 간신히 눈을 뜨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제 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기는 어딘가 생각하고 있던 찰나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일어났어요? 제 눈앞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아래층 아줌마였어요. 저 지금 이게... 저는 놀라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나와서 시원한 북엇국이나 좀 먹어요. 속이 쓰리기도 했고 맛있는 북엇국 냄새에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식탁을 보니 맛있는 집밥이 한 상 차려져 있더라고요. 혼자 사니 맨날 그냥 대충 먹기 바빴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보니 자리에 앉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와, 북엇국 진짜 시원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저는 한참 밥을 먹다가 이제 좀 배가 부르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걸까요? 뭐야, 기억 안 나요? 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제 또 집을 잘못 찾아왔는지 계속 우리 집 비밀번호 눌렀잖아. 내가 얼마나 무섭던지. 문 열고 나가니까 그냥 막 밀고 들어와서 방에 가서 눕더라고.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괜찮아요. 난 좋았는걸? 어제 참 좋았는데 기억을 못하니 아쉽네. 우리 남편이 화물 운수업을 해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와서 맨날 많이 외롭고
혼자 있는 게 무서웠는데 어제는 무섭지도 않고 오랜만에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줌마는 부끄럽다는 듯이 수줍게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기억이 나질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 잘 찾아가려고 요새 엄청 노력했는데 술을 먹고서 자연스럽게 예전 집으로 또 찾아왔나 봐요. 미안할 거 없다니까. 어제 정말 좋았어요. 나는 그 실수가 너무 반갑던데?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종종 와서 밥도 먹고 가고 그래. 잘 챙겨 먹어야지. 나도 혼자 밥 먹기 외로운데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실수는 없을 거예요. 아침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짐을 챙겨 쏜살같이 아랫집에서 나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끔 쓰레기를 버리러 가려고 할 때 아랫집 아줌마를 분리수거하는 곳에서 봤는데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줌마가 있으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8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랫집 아줌마가 보이더라고요. 어머, 905호 총각이네. 내가 자주 찾아와도 된다 그랬는데 어쩜 그날 이후로 얼굴 한번 보기 힘드네. 제가 좀 바빠서. 나 피하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러면 너무 서운해. 일로 와봐.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놨거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아이, 참. 그때 나한테 실수한 거 부끄러워서 그래? 안 그래도 된다니까. 얼른 와. 아랫집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갈비찜이랑 된장찌개 맛있게 한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배고프지? 얼른 먹어. 예, 잘 먹겠습니다. 또 눈앞에 맛있는 음식에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맛있지? 내가 그랬잖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많이 외롭다고. 이렇게 와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럼 얼마나 좋아. 네. 그날 실수는 내가 잊어줄 테니까 가끔 이렇게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래. 내가 애도 없고 그래서 아들 같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날 이후로 아랫집 아줌마는 하숙집 아줌마처럼 맛있는 밥을 해주면서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셨어요. 왕래를 하면서 남편분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혼자 많이 외로우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습관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었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후텁지근한 날씨에 축 늘어져 침대에 누워 넷플릭스를 켰어요. 며칠 전에 틀어놨던 로맨스 영화, 보다 말았던 장면부터 다시 재생했죠. 근데 솔직히 영화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날씨 탓인지 그냥 기분이 꿀꿀해서 그런 건지 어쩌면 길어지는 솔로 생활 탓에 한참 동안 욕구불만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때 그런 건지 아무튼 메마른 일상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했고 삶의 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미건조한 나날들이 이어졌죠. 그때 갑자기 띵동 인터폰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화면에 우리 건물 주인 아줌마가 활짝 웃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민수 학생, 집에 있어? 네. 아주머니 잠시만요. 재빨리 옷을 고쳐 입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혹시 시간 되면 부침개 좀 먹고 갈래? 동동주도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부침개에 동동주라니. 비 오는 날 딱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뭔가 끌리는 기분. 그럼 30분에 올라와. 네. 그럴게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들떴어요. 영화는 대충 멈춰놓고 시간에 맞춰 후다닥 밖으로 나갔죠. 평소엔 그렇게 안 가던 주인집인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엄청 가볍더라고요. 드디어 주인집 현관문 앞.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벨을 누르자 순식간에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진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줌마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방금 샤워를 마쳤는지 머리카락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피부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예요. 은은한 샴푸 냄새도 나는 것 같았고요. 어머, 금방 왔네. 어서 들어와. 아줌마가 환하게 웃는데 평소에도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진짜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평소랑 달랐다고 해야 하나? 젖은 머리카락에 촉촉한 피부, 맑게 웃는 얼굴까지 놓고 쳐다봤네요. 아줌마 옷차림도 눈에 확 들어왔죠. 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하늘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는데 얇은 천이라 그런지 몸에 착 달라붙어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팔도 가늘고 다리도 쭉 뻗은 게 솔직히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저는 수줍어서 아줌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너 보기와는 다르게 순진하구나 그러대요. 사실 평소에 편한 옷만 입은 모습만 보다가 저렇게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아무튼 나이 많은 여자를 보고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사실 한창 나이의 총각 앞에서 아무리 아줌마라지만 한 공간에서 작정하고 끼를 부리면 그 순간은 안 넘어갈 순 있어도 술자리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점점 올라가면 순식간에 이성을 잃기도 하잖아요. 남자는 다 늑대란 말도 있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감성적으로 변해 자칫 발정이 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잠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확 풍겼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침개 접시랑 뽀얀 동동주 병이 놓여 있었죠. 진짜 완벽한 세팅이었어요. 자, 어서 앉아. 막 구워서 따끈따끈할 거야. 아줌마가 부침개를 제 앞으로 밀어주면서 웃는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야릇한 거예요. 비 오는 날 혼자 사는 아줌마 집. 부침개에 동동주. 그리고 야릇한 옷차림까지. 혹시 이거 그릴라이트인가? 혼자 막 무릇한 상상을 계속하게 되었죠. 자, 동동주 한잔 할까? 아줌마가 웃으면서 제 술잔에 동동주를 가득 따라줬어요. 뽀얀 술잔이 채워지는 걸 멍하니 보다가 아줌마가 건네는 잔을 조심스럽게 받았죠. 자, 짠. 아줌마 목소리가 빗소리랑 섞여서 귓가에 울리는데 뭔가 간질간질한 기분이었어요. 저도 어색하게 짠 하고 잔을 부딪혔죠. 시원한 동동주가 목으로 넘어가니 긴장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민수 학생, 오늘 아줌마 어때 보여? 갑자기 아줌마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살짝 빨개진 아줌마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솔직히 심장이 쿵했어요. 머뭇거리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죠. 이뻐요. 오늘따라 진짜 더 예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옷도 그렇게 입으시니까 진짜 연예인 같아요. 제 칭찬에 아줌마 얼굴이 더 빨개지면서 소녀처럼 수줍게 웃는 거예요.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린다는 게 딱 그런 모습이었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호호. 정말 민수 학생도 참 말도 예쁘게 하네. 아줌마가 손으로 얼굴 가리면서 쑥스러워하는데 입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갑자기 궁금했던 게 생각났어요. 이사 온 지 꽤 됐는데 아줌마 남편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근데 아줌마, 남편분은 요즘 왜 안 보여요? 이사 오고 한 번도 못 뵌 것 같은데. 제 질문에 아줌마 얼굴에서 순간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괜한 걸 물어봤나? 후회했는데 아줌마가 다시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응. 아줌마 1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돌싱이야. 돌싱이라고? 이혼? 전혀 예상 못한 대답에 깜짝 놀랐죠. 그렇게 밝고 싹싹한 아줌마가 이혼했다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죠.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나 봐요. 아냐. 괜찮아. 벌써 다 지난 일인데 뭘. 민수 학생한테는 처음 말하는 거네. 아줌마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다시 동동주 잔을 채웠어요. 이 넓은 집에 혼자 살면 많이 외로우시겠다.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죠. 혼자 저 넓은 집에서 지낼 거 생각하니 진짜 외로울 것 같았어요. 제 말에 아줌마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나지막이 말하는 거예요. 외롭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민수 학생이
아줌마 집에 자주 놀러 와줘. 아줌마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주 놀러 와달라는 말 단순히 외로워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걸까? 아줌마 촉촉한 눈빛이 왠지 모르게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아줌마한테 호감이 있었거든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오다 가다 마주칠 때마다 살갑게 말 걸어주시고 특히 형광등 고쳐준 이후로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컴퓨터 포맷, 차 시동 안 걸릴 때도 저한테 연락하고 처음엔 좀 귀찮기도 했는데 점점 저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 보니까 왠지 뿌듯하기도 하고 맛있는 반찬도 챙겨주고 옷 선물도 해주고 점점 저를 남편처럼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유부녀라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특히 오늘처럼 예쁘게 꾸민 모습 보니까 더 이상 그냥 동네 아줌마로만 안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유부녀도 아니잖아요. 아줌마의 외롭다는 말, 자주 놀러와 달라는 부탁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빗소리는 점점 굵어지고 부침개는 식어갔지만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감돌면서 왠지 모르게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미래를 예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촌놈 딱지를 떼고 서울 하늘 아래 첫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 오로지 명문대 합격 딱지 덕분이었죠. 촌에서만 살던 내게 서울은 모든 게 신기하고 설레는 미지의 세계였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자취방 구하기였어요. 다행히 대학가 근처 낡았지만 정겨운 분위기의 원룸 건물을 발견했고 11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곳에 매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죠. 건물 맨 꼭대기층에는 주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넉살 좋고 부침성 하나는 자신 있었던 나는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마주치는 주인 아주머니께 꼬박꼬박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우렁찬 내 인사에 아주머니는 환한 웃음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어머, 학생도 잘 지내지? 볼 때마다 씩씩해서 보기 좋다. 나를 꽤 좋게 보셨는지 마주칠 때마다 살갑게 말을 걸어주셨죠. 주인집 아저씨는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니는 탓에 출장이 잦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지방 현장에서 지내는 주말 부부였죠. 그래서인지 아주머니는 혼자 계시는 날이 많았고 원룸에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어김없이 내 방으로 찾아오셨죠. 학생, 혹시 잠깐 시간 돼? 저기 세탁기가 갑자기 멈춰서. 학생, 미안한데 현관 센서 등이 나갔나 봐. 좀 봐줄 수 있을까? 마치 건물 관리인이라도 된 듯 온갖 잡다한 일을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처음에는 귀찮기도 했지만 워낙 살갑게 대해주시고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손수 만든 부침개나 따끈한 밥 반찬을 챙겨주시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주머니의 부탁을 기다리는 착한 심부름꾼이 되어 있었네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면 그날 어김없이 그 이상의 보답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아주머니와는 꽤나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고 군 입대를 앞두고 아쉬운 작별 인사도 나눴죠. 군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가끔씩 아주머니가 챙겨주시던 따뜻한 밥과 웃음이 떠올라 힘을 내곤 했어요. 제대 후 3학년 복학을 앞두고 다시 자취방을 알아봐야 했죠. 문득 정든 원룸과 살갑게 대해주시던 아주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실 제대 직후 인사차 연락을 드렸지만 번호가 바뀌었는지 없는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는 방이 있을까 하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무작정 예전 원룸 건물을 찾아갔네요. 똑똑똑 주인집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머, 민수 학생. 나를 보자마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군대 갔다 왔어? 아이고, 늠름해졌네. 2년 만에 다시 만난 아주머니는 내 기억 속에 평범했던 동네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랄까요. 예전에는 수수하고 편안한 옷차림만 보았던 것 같은데 그날 아주머니는 몸에 딱 달라붙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숨 막힐 듯한 볼륨감과 잘록한 허리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짙어진 화장과 찰랑거리는 긴 머리는 세련된 위시 아줌마의 향기가 물씬 풍겨왔죠. 어머, 왜 넋놓고 쳐다봐? 아주머니의 장난 섞인 말에 정신을 차리고 어색하게 웃었네요.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혹시 방이 남았을까 해서요. 내 말에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흔하게 웃으며 말했다. 방이야 있지. 근데 잠깐 들어와서 라면이라도 먹고 갈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도 좀 하고. 솔직히 아주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넋을 잃었던 터라 라면 제안은 핑계였고 아주머니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다는 속마음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 집으로 따라 들어간 순간 나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예전에 얼핏 봤던 낡은 집이 아니었거든요.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거실은 은은한 조명과 세련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긋한 디퓨저 향기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어요. 잠시만 앉아 쉬고 있어. 아주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라면을 끓여내왔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2년 만의 재회를 기념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군대는 어땠어? 힘들었지? 아주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물었고 나는 군 생활의 고충과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꾸만 아주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눈길이 갔죠. 아줌마를 여자로 본 게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163cm 정도의 아담한 키에 묘하게 풍기는 성숙한 분위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여성적인 매력이 아주머니에게서 물씬 풍겨져 나왔거든요.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여자 보는 눈이 변했나?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아주머니를 쳐다볼수록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머니에게 흑심을 품거나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단지 나이 많은 아주머니에게 설렘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신기했을 뿐. 나중에 결혼할 여자는 아주머니처럼 편안하고 푸근한 스타일이면 좋겠다라는 어쩌면 철없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암튼 그 후로 묘하게 아주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아주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나를 찾았고 나는 그런 아주머니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죠. 어느 날은 전구가 나갔다며 갈아달라고 하시더니 어느 날은 무거운 짐을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부탁의 내용이야 어찌됐든 나는 아주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은근히 기뻤죠. 아주머니 역시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예전보다 더 살갑게 대해주셨고 가끔씩 농담도 주고받는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방안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네요.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늦은 시간이라 AS를 부를 수도 없고 전기장판 하나 없는 썰렁한 방에서 밤을 새울 생각을 하니 막막했죠. 고민 끝에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머니,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서요. 내 말에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쩌나 밤이 늦었는데 춥겠다. 전기장판은 있고? 아니요. 없어요. 온수도 안 나오고. 내 대답에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였어요. 민수 학생, 오늘 밤은 우리 집으로 올라와서 자는 게 어때? 혼자 춥게 있지 말고. 마침 남편도 없고 빈 방도 있는데. 솔직히 아주머니의 제안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줌마 집에서 자라고? 상상만으로도 묘한 설렘이 느껴졌죠.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묻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올라와. 따뜻하게 재워줄게. 나는 뛸듯이 기쁜 마음을 감추고 짐을 챙겨 4층 주인 집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아주머니는 현관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추운데 어서 들어와. 소파에 앉자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날씨도 추운데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서 어쩌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내 말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한데 치킨이라도 시켜줄까? 맥주도 한잔 할까? 뜻밖의 제안에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주머니와 단둘이 치킨에 맥주라니 상상만으로도 짜릿했거든요. 치킨이 배달되는 동안 아주머니는 따뜻한 핫초코를 내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핫초코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꾸만 하얀 레깅스 차림의 아주머니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아줌마 맞아?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지? 감탄하며 아주머니를 훔쳐보는데 아주머니는 그런 내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듯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드디어 치킨이 도착하고 맥주까지 테이블 위에 세팅되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갔어요. 우리는 치킨을 뜯으며 맥주잔을 기울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술이 조금 들어가자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줌마, 아저씨는 좋겠어요. 이렇게 예쁜 아줌마랑 사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내 칭찬에 아주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죠. 에이, 뭘, 아줌마 다 늙었어. 아니에요. 아줌마 진짜 예뻐요. 솔직히
예전보다 훨씬 예뻐지신 것 같아요. 내 진심 어린 칭찬에 아주머니는 기분이 좋은 듯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편안해지자 나는 조금 더 과감한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어요. 아줌마, 아저씨랑 주말 부부로 떨어져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내 질문에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여자도 사람인데 혼자 지내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요즘 여자들, 심지어 유부녀들도 배우자 말고 애인 하나씩은 다 있다던데. 아줌마는 없느냐 하는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죠. 그녀가 당황해 하더군요. 그 모습이 재미있어 아줌마는 혹시 없으세요? 라고 돌직구로 물었어요. 내 질문에 아주머니는 한참 우물쭈물 하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죠. 민수야, 아줌마 이혼했어. 벌써 1년도 넘었는데 그렇게 눈치가 없니? 나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이혼? 아줌마가 이혼했다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어요. 그녀는 이혼 후 오히려 홀가분해졌다고 했어요. 전 남편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없고 이제 온전히 나만을 위해 살 수 있으니까. 이혼하고 나서부터 스스로를 가꾸기 시작했다는 아주머니는 피부 관리도 받고 운동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담담하게 이혼 스토리를 털어놓았죠. 결혼 전부터 전 남편이 업소에 드나든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현장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맞춰야 할 때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다시는 안 가겠다고 맹세했단다.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며 용서했지만 몇 년 전 유부녀와 바람이 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남편의 눈물겨운 사과와 싹싹 비는 모습에 또 한 번 용서했단다. 주말 부부라 외로워서 심심해서 만난 것뿐. 그 여자를 사랑한 건 아니라는 변명에 아주머니는 또다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작년에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시키는 바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단다.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생각보다 쉽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대신 위자료로 살고 있던 원룸 건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모르게 아주머니에게 연민과 함께 묘한 감정이 느껴졌죠. 아줌마 요즘 외로워. 아줌마 돌싱이야.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나에게 여자로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내 연애사에 대해 물어왔어요. 민수 학생은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여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야?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점점 더 뜨거워졌죠. 아주머니도 자신의 외로운 속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나는 그런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름대로 위로와 공감을 건넸죠. 술 기운이 오르자 아주머니는 짓궂은 농담도 던졌어요. 너 혹시 아줌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늘따라 왜 자꾸 빤히 쳐다봐?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솔직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좋아하면 안 돼요? 저도 아줌마만큼 외로워요. 내 용기 있는 고백에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썰렁한 원룸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지 않게 되었네요. 자연스럽게 아주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4층 주인 세대로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월세 32만 원짜리 풀옵션 원룸도 공짜로 해결되었고 오히려 아주머니에게 용돈까지 받아가며 4층에서 새로운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어느 날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고민 끝에 우리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고 마침내 한 달 전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 혼인신고까지 마쳤네요. 촌에서 올라온 순박한 대학생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원룸 건물주 아주머니의 파격적인 로맨스. 금지된 설렘으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임신과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보일러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 내게 따뜻한 하룻밤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어쩌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운명처럼 이끌린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아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사랑하던 사람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사내 연애를 했는데요. 회사에서도 그 어디서도 말할 수 없는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한 유부남입니다. 인생에 처음 있는 일탈에 정말 짜릿하고 황홀했어요. 5년 정도 일한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리고 이쁜 여자 직원이었어요. 키도 160 정도의 적당히 글래머러스하고 눈은 똘망똘망하고 지나가다 마주치면 남자들 모두 한 번씩 뒤돌아볼 듯한 얼굴과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어린 신입 직원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고 진짜 귀엽고 예쁘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신입 직원 환영식을 한다고 회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 팀장이 삼겹살을 엄청 좋아해서 항상 회식은 삼겹살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남자 직원 중 막내라 먼저 가서 자리를 준비하고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 차이지만 막내라 항상 잡일은 제가 맡아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하나 둘씩 들어와서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10명 좀 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오고 자리를 채우는데 갑자기 제 옆에 신입 직원이 앉는 것 뒤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웃으며 말을 걸을 때마다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점점 커져가 혹시나 들리지는 않을까 괜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사실 제 첫사랑과 너무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자한테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막내이다 보니 저희 테이블 고기를 열심히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알게 모르게 제일 먼저 신입 직원에게 계속해서 줬습니다. 조금이나마 먼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은근슬쩍 계속 챙겨주었어요. 고기를 계속 접시에 담아주고 술도 반 잔씩만 채워주었어요. 신입 여직원을 그녀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대리님도 좀 드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고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제 머리를 온통 뒤집고 다녔습니다. 회식 자리가 무르익을 쯤 사장님은 그녀에게 인사말이라도 하라고 하셨고 그녀는 일어나서 부끄러워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며 사랑스러운 인디언 보조개와 예쁜 목소리로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선배들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 그녀는 어느새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얼굴이 발그레진 그녀는 더 귀여워 보였고 술이 조금 들어가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저한테 생글생글 웃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리님도 고기 좀 드시고 저랑도 좀 한잔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고 그때부터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걸고 쌈까지 싸주며 저희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겼는지 결혼은 했냐, 대리님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내심 기분은 좋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깊게 착각하지 말자 주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렇게 1차 회식 자리가 끝나고 사장님은 기분이 좋은지 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2차는 술 파는 노래방을 갔어요. 제일 큰 룸을 빌려 노래를 부르고 괜스레 속이 타서 맥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저는 참고로 노래를 잘 못해서 탬버린만 치고 흥만 돋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그녀에게 신입 직원도 노래 하나 해보라고 얘기를 하셨고 신입 직원은 흥을 돋구려고 했는지 땡벌을 불렀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이뻐 보였어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잘 해보겠다며 귀엽게 땡벌을 부르는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삼겹살 먹으며 한마디 할 때 쑥스러워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잘 놀더라고요. 그렇게 회식 자리가 끝나고 저는 선임들을 챙겨보내며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택시 태워서 보내려는데 그녀가 대리님, 오늘 잘 챙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는 저희 둘이 술 한잔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자려는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와이프는 세상 모르고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말이죠. 오랜만에 설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둘이 술 한잔 하자는 그녀의 모습이 왜 이리 아른거리는지 밤잠을 설쳤네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자리의 술께는 음료와 함께 메모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어제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숙취 음료 드시고 힘내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대리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라는 메모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메모를 보고 괜히 주위를 둘러보며 눈치를 보았고 심장이 쿵쾅거려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양심에 찔려 살짝 흔들렸지만 양심은 아주 잠깐 저를 흔들리게 했을 뿐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녀와 술을 먹으러 가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자마자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아는 형님이 할애기가 있다고 해서 술 한잔하고 갈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 라고 감정을 잡고 얘기를 하니 와이프는 알겠다고 만나서 얘기 잘하고 오라고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이 설레이는 감정을 참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술을 사주겠다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던지 퇴근 시간이 되어 그녀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퇴근을 하고 함께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술을 먹는 자리라 좀 어색하고 눈치 보이고 그랬지만 술의 힘은 역시 대단합니다. 어느새 서로 맘 편히 얘기를 하고 있지 뭡니까. 그녀는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저 또한 말을 놓고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처음에 봤을 때는 마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완전 술꾼의 애교도 많고 굉장히 솔직, 화끈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와이프는 원래 성격이 무뚝뚝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와이프한테서 볼 수 없는 매력에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는 그녀에게 자꾸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술 친구가 되었고 와이프한테 거짓말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이상하게 소문이 날까 장소도 여러 곳으로 옮기며 계획적으로 회사 직원들의 눈을 피해 약속을 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술 친구이자 예쁜 동생으로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사이에는 점점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생겼고 처음에는 동생으로만 생각하자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과 다짐은 저기 쓰레기통으로 가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녀가 이미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지만 제가 너무 편하고 얘기도 잘 통해서 너무 좋다고 대리님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며 저를 흔들더라고요. 저도 내가 유부남이라 너무 속상하다고 너를 너무 늦게 만난 것 같다고 제 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녀와 썸을 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루는 노래방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한 잔 더 할래? 라고 했고 자기는 술이 너무 모자라다며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해서 뭘 쉬는데 라고 했더니 그녀는 여기 모텔에서 좀 쉬다가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왜? 싫어? 라며 저를 올려다보며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에 이미 이성의 끈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고 모텔로 향했고 방으로 들어서자 와이프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미 저는 그녀와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뽀얀 속살과 풍만한 몸매를 직접 보니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의 성감대를 찾아가며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끝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탐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면 술 한잔하고 모텔 대시를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몰래 하는 불장난이 더 스릴 넘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요즘 왜 이렇게 야근이 잦아지냐고 서운해하는 와이프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저희는 회사 탕비실이나 계단에서 몰래 만났고 점점 대범해져 키스하고 만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륜행각은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죄책감마저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술 먹자는 얘기도 만나자는 횟수도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왜 요즘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하냐. 나한테 뭐
기분 상한 게 있냐 얘기하며 혹시나 그녀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명품을 선물해 마음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선물을 주고 나면 다시 예전의 그녀로 돌아와 일이 끝나고 모텔을 가서 또 그녀의 살결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만남이 뜸해지던 때에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는 길에 저희 회사 선배와 그녀가 같이 걸어가는 걸 봤고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게 아니겠지라며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계속 약속 횟수도 자꾸 줄고 그녀가 저를 조금씩 피하는 것 같다 싶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한 선배의 형수가 찾아왔습니다. 형수는 오자마자 이 새끼랑 바람핀 년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놀라서 형수를 쳐다보니 형수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형수는 너구나? 라고 말한 뒤 그녀의 싸대기를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멍져 있었고 남편 간수 못한 게 자랑이냐며 당신이 뭔데 나를 때리냐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수는 흥분해서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간통죄로 너 고소할 거라고 악에 받쳐 소리 지르니 회사 선배가 형수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녀는 처음 보는 표정과 목소리로 뭐 구경났어요? 뭘 그렇게들 쳐다보고 난리야. 소리를 지르더니 가방을 챙겨 나가더라고요. 그녀와 불륜행각을 벌였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러면서도 그녀에 대한 배신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륜이긴 해도 정말 사랑했는데 마음이 아프다 못해 찢어졌습니다. 더 충격이었던 건 퇴근길에 그녀가 함께 가던 선배가 아니라 다른 선배랑도 그랬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그녀와 잠자리를 한 남자가 저 말고도 여럿이더라고요. 다들 하나같이 명품을 선물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랑도 그렇게 자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랑은 또 언제 그렇게 만나고 다닌 건지 형수가 찾아와서 뒤집고 나니 저도 번뜩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가끔 너무 마음이 잘 맞고 말도 잘 통한 그녀가 떠오르네요. 연락하면 그녀가 받아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추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3월 중순의 날씨는 쌀쌀한 정도였지만 외투를 걸치지 않아 그런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잠깐 동안 한기가 스며들었다. 토요일 아침 오랜만에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개모임이 있다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부탁하셨다. 출출하던 차에 집 앞 편의점에 들릴 겸 밖으로 나섰다. 분리수거를 마치고 신라면과 냉동만두를 사들고 아파트로 돌아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였다. 잠깐만요. 닫히려던 문이 멈췄다. 나는 급히 뛰어들어갔고 안에 타고 있던 중년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아, 정태 총각이구나. 오늘 쉬는 날이에요? 네. 둘째 주 토요일은 쉬는 날이라서요. 어디 다녀와요?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편의점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녀는 6개월 전 옆집으로 이사온 정숙 아줌마였다. 우리 어머니와는 언니 동생하며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40대 초반으로 어머니보다 10살은 어렸지만 부침성 있고 살가운 성격 덕에 어머니와도 금세 친해졌다. 그녀는 검정색 레깅스에 두툼한 패딩을 걸치고 있었다. 봄이 코앞인데 목까지 지퍼를 올린 한겨울 점퍼는 조금 과해 보였다. 내가 위아래로 그녀를 흘끗 본 것을 눈치챘는지 그녀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허헛, 아줌마는 운동 다녀오시나 봐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하의가 레깅스라서요.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죠. 그랬구나. 정태 총각. 센스 좋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10층에 도달했다. 언니는 안 계세요? 네. 개모임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아, 맞다. 어제 들었는데 깜빡했네. 나도 나이가 드나 봐. 그녀가 방긋 웃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띠동갑, 이상 나이 차이가 나 보이는데도 말이다. 쉬는 날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지.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하하. 그러게요. 제가 지금 솔로라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요. 이래서 남자한텐 여자가 필요하다니까. 그녀가 습관처럼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순간 흰 목선이 눈에 들어왔고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갑자기 내 팔을 붙잡았다. 정태 총각. 잠깐만. 네. 나도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을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야 완전 좋죠. 그녀의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보란듯이 패딩 점퍼를 벗었다. 검정 레깅스에 흰 민소매 운동복 차림이었다. 나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40대 아줌마가 저런 차림으로 운동을 한다고? 그녀의 몸은 나이살이 약간 붙어 보였지만 허리라인이 또렷했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이었다. 괜히 민망해져 연신 손으로 부채질을 해댔다. 저기 앉아요. 저녁 준비하려면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우선 커피라도 한잔 하죠. 네, 고맙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내오는 동안 나는 거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다. 그런데 그녀가 내 옆에 앉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에 스며들었다. 평소 옆집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운동복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괜히 딴청을 피우며 시선을 회피했지만 그녀의 눈길이 계속 내게 머무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 슬쩍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마침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와, 아줌마 몸매가 끝내주네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아줌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이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호호. 갑자기 남사스럽게 무슨 소리야. 아줌마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얼굴엔 살짝 붉은 기운이 도는 게 보였다. 내가 민망해서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이어갔다.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아줌마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응, 나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펑퍼짐한 동네 아줌마였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아련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그러더니 컵에 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말이야, 이혼당하고 나니까 나 스스로도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엔 막막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부터 헬스장 다니고 요가 수업도 열심히 듣고 집에 오면 실내 자전거도 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갔지. 사실 이 몸 상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이긴 해. 내가 놀리듯 말투를 바꿨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총각한테서 몸매 좋다는 소리까지 듣다니. 기분 좋으시죠? 아줌마는 웃음을 터뜨리며 나를 손등으로 툭 쳤다. 아니, 진짜 웃겨 죽겠네. 뭐, 나쁘지 않네. 좀 더 해봐. 칭찬. 저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말이죠. 아줌마 보니까 자극받아서 저도 시작해볼까 싶어요. 아줌마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그래, 그럼 나랑 같이 하자. 정말요? 근데 아줌마 페이스 따라가려면 저 죽겠는데요? 걱정 마. 내가 잘 봐줄게. 대신 중간에 포기하면 아줌마한테 혼나.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25평, 30평 위주의 세대수가 3천 가구나 살고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대부분 신혼부부 아니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살죠. 저희 집은 30평형 복도식 아파트로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도로가 쪽에 붙어 있어. 전망도 좋고 채광도 좋아요. 준공된 지 20년도 넘는 곳이긴 하지만 작년 리모델링을 거쳐 이사를 왔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고 살고 있었죠. 또 오래된 아파트지만 세대수가 많다 보니 조경도 잘 꾸며져 있고 관리도 체계적이더라고요. 제일 좋았던 점은 바로 약간 시골 냄새가 나서 그런지 이웃들이 하나같이 친절했고 모르는 사이라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거나 복도에서 만나게 되면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인사를 나누었죠. 처음에는 서울에서 살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부족한 주머니 사정으로 급하게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네요. 나는 평소 운동을 즐겨 하는 편이 아닌데 옆집 아줌마를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3만 원만 내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에 다니게 되었다. 가격도 싸고 집 바로 밑지하에 있다 보니 다니기도 편해서 가끔 들러 운동을 했다. 평소에는 아줌마나 아저씨 대부분이었고 어르신들도 가끔 눈에 띄었다. 20대의 젊은 아가씨들도 저녁에는 종종 오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동네 아줌마들이었다. 낮 시간에는 내가 잘 안 나가서 모르지만 요가 수업도 있다고 들었다.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헬스장을 같이 다니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벽 일찍 헬스장을 나갔을 때다. 평일 새벽에는 그 넓은 헬스장이 텅 비어 있을 정도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땀 흘리며 운동하는데 재미가 들려 자주 찾게 되었다. 그 와중에 눈에 띄게 자주 부딪히는 아줌마가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정숙 아줌마였다. 어느 날 운동 후 샤워하고 나서려는데 휴게실에 앉아있던 그 아줌마가 날 불러 세우더니 집에서 더치커피를 내려왔다면서 한 잔 준다. 그 이후로 점점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둘이서 같이 운동하는 날도 많아졌다. 원래 헬스라는 게 혼자 하는 운동이라 꽤 심심한 편인데 아줌마가 레깅스 차림으로 옆에 있어주니깐 함께 운동하는 시간이 즐거워졌다. 아줌마는 운동 끝날 때마다 휴게실로 날 불러 뭘 그렇게 챙겨오는지, 어쩔 땐 김밥 샌드위치, 그리고 매일 기본으로 직접 내린 더치커피를 가지고 와 커피타임을 가지며 대화를 나눴다. 아줌마, 혹시 만나시는 분 없으세요? 처음엔 조금 당황하신 듯 했지만 이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었다. 이혼하고 나서 깊게 누굴 만나본 적은 없어. 주변에서 처지 비슷한 사람들 소개해 줬는데 다들 너무 아저씨 같아서 별로더라고. 그러면서도 씁쓸하게 웃으며 다 늙은 아줌마를 누가 쳐다나 보겠어. 이제 여자로서 좋은 시절은 다 간 것 같아. 하고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기분이 다운된 것 같아서 제가 너스레를 떨었죠. 아니, 아줌마는 충분히 매력 있으신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연하남 만나보세요. 연하남이 최고잖아요. 그 말을 듣고는 피식 웃으시면서 어디 눈먼 연하남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더니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물으셨어요. 내가 아직 여자로서 매력이 있을까? 순간 머뭇했지만 아줌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진짜 매력 있으세요. 여성스럽고 멋있으신데요? 좋은 사람 만나셔야죠. 내 말에 아줌마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수줍게 고맙다며 웃으셨어요. 이상하게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가끔 아줌마가 살짝 꾸미고 나오면 제가 일부러 놀렸죠. 오늘 데이트 있어요?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아줌마는 제 말을 듣고 장난스레 팔을 살짝 때리며 놀리지 마. 진짜로 라고 정색하는 척했지만 싫지 않은 눈치였죠. 그렇게 아침마다 운동도 같이 하고 아파트 헬스장이다 보니 특별히 코치가 있는 건 아니어서 저녁에 유튜브로 운동하는 법을 배워 다음날 아줌마에게 자세 교정도 해주었다. 한 번은 아줌마가 매트에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날 부르더니 좀 봐달라고 한다. 나는 어느덧 그녀의 개인 코치가 된 듯 자연스럽게 시간까지 정해두고 늘 함께 운동을 하게 되었다. 나도 어느 순간 즐기고 있었다. 내가 매일 아줌마 볼 때마다 이쁘다, 이쁘다 칭찬을 해주니깐 내 앞에서는 젊어지는 것 같다며 자신감도 생겨나고 운동이 즐거워져서 매일 아침마다 밥도 챙겨왔었다고 한다. 난 솔직히 몸매충이라 아줌마가 내 눈엔 자꾸 여자로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먼저 저녁에 시간 되면 술 한잔 하자고 한다. 그녀와 근처 술집으로 향하던 길 어둑어둑한 거리에 가로등 불빛 아래 갑자기 아줌마가 제 팔에 살짝 손을 얹으셨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그 손길이 어찌나 자연스러웠는지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죠. 오늘 너무 적극적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장난스레 말하자 아줌마는 웃으며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고 능청스럽게 대꾸하셨어요. 그렇게 걸음을 맞추다 보니 조용하고 아늑해 보이는 술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칸막이가 있어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죠.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으니 아줌마가 말했어요. 남자랑 단둘이 술 마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그 말에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오늘 취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라고 농담을 던졌고 아줌마는 이제 내 앞에서 못하는 농담이 없네 하면서 웃어주셨어요. 술잔이 오가고 대화가 깊어지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낸 것 같은 아쉬움을 털어놓았고 아줌마는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남아 아이를 키우며 여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이야기하셨어요. 가끔 아준이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참 어렵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났고 저도 약간 취기가 오른 상태였죠. 그러다 문득 아줌마를 다시 바라봤어요. 고운 이목구비, 말할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웃을 때 드러나는 주름까지 다 예뻐 보였어요. 갑자기 아줌마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옆에서 마시고 싶어서요. 괜찮죠? 아줌마는 조금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고 말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귀에 대고 속삭이게 되었죠. 아줌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세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마음에선 진심이었어요. 아줌마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술김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조금 흔들리는 눈빛이 있었어요. 저도 그걸 느꼈고 아줌마도 알았을 거예요. 그 순간 아줌마가 살짝 몸을 기울이더니 속삭이듯 말했어요. 넌 나랑 있으면 어때?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주변의 소음도 술집의 은은한 음악도 모두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농담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진지함도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죠. 애인 같아요. 그러자 그녀는 순간 멈칫하더니 갑자기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뒤로 젖혀져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애인 같다고? 호호호. 그녀는 박장대소를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쿵쿵 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진짜 웃긴다. 애인 같대. 이 나이에 이런 말 들을 줄은 몰랐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도 어쩔 줄 몰라 했죠.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뭐랄까. 이렇게 술 한잔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 너 같은 애랑 내가 애인이라니.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다들 뒤집어질 거야. 좋아. 애인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애인 사이 건배. 그날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농담처럼 시작된 대화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 순간의 설렘이 계속 마음속을 간지렸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썸을 넘어선 날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무언가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옆집 아줌마와 나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28살 총각이고 그녀는 42살의 이혼녀죠. 나보다 14살이 많지만 밝고 다정한 성격에 외모도 내 이상형이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어요. 벌써 관계가 깊어진 지 10개월쯤 되었네요. 그녀는 5살 연상의 남편과 연애 후 결혼했지만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사랑은 식어가고 결국 이혼을 택했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왜 결혼했을까? 후회만 남았다며 힘들었던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죠. 그런 그녀와 나는 새벽마다 함께 운동을 하고 운동 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이웃 간의 대화였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데이트가 계기가 되어 우리 사이는 급격히 발전했어요. 문제는 제가 그녀를 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서 생겼어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녀에게 자꾸 집착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그녀가 나보다 14살이나 많다는 사실도, 이혼 경력도, 주변의 시선도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다만 그녀와의 관계가 더 확실해지길 바랄 뿐이었어요. 얼마 전 그녀가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놀랐어요. 아직 그녀에게 내가 진심으로 중요한 사람이 맞는지, 재혼이라는 선택이 그녀에게 부담스럽진 않을지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떳떳하게 그녀를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이제는 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공개 연애로 바꿔서 세상 앞에서 당당히 사랑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자주 말했어요. 너랑 있으면 내 젊은 날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 마치 다시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 그녀의 이 말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죠. 혹시 내가 그녀에게 또 다른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녀는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왔고 더 깊은 상처를 겪었잖아요. 그런 그녀에게 지금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확신을 주고 싶었어요. 최근에는 그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데이트도 평범한 카페나 공원에서 벗어나 그녀가 좋아하는 전시회나 여행지로 다니며 추억을 쌓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환히 웃으며 행복하다고 말했죠. 이제 저는 결심했어요. 그녀가 내 곁에 있는 동안 그녀를 위해 모든 걸 걸어볼 생각이에요. 그녀와 함께하는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으니까요. 그녀도 결국 제 마음을 받아주겠죠? 앞으로도 그녀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세상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날을 꿈꾸며 말이에요. 둘이서 밤을 지새우며 할머니와 저는 아이고 늙은 게 뭐 좋다고 이리 날 괴롭혀.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엄살을 부렸지만 얼굴 표정은 밝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이제 40 먹은 노총각입니다. 요즘은 그동안 힘들었던 내 인생을 도상받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저는 시골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마치 과부촌 같은 동네예요. 이 마을에는 남편을 일찌감치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을 자체는 작지 않지만 이곳은 집들이 바로 앞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게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곳으로 온 것은 10년쯤 전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을 했다가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아내는 저와 부부 관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생활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든 것은
10번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제가 여자를 많이 사귀어 본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여자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자로서 끌어오르는 욕구는 똑같았습니다. 그것을 혼자 해결하며 사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부족했죠. 저는 이혼 후 어쩌다 보니 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내에 있는 집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한적한 마을에 왔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저는 사람들 북적거리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도 했습니다.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한적한 곳에 있는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인데 저는 별채에서 살았습니다. 집주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 딸 모두 출가를 시키고 혼자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일찍 결혼했는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이미 손주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채에 살았기 때문에 주인 할머니와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에 퇴근했기 때문에 더더욱 할머니와 마주칠 일이 없었죠. 뭐 특별히 가까이 할머니와 자주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얼마 전에 할머니가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머니를 좀 도와주고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집과는 반대였습니다. 밥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친해져서 할머니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신혼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편이 일하는 곳에 함께 나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보다 적은 일당을 받았지만 그것이라도 아쉬웠던 때라서 공사판에서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일을 했다네요. 몸이 아픈 와중에도 할머니는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거친 직업도 직업인데다 전형적인 무뚝뚝한 남자라서 힘들게 고생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봐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할머니가 40대 초반 내 나이일 때 돌아가셨고 아들, 딸은 그때 이미 다 커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결혼시킨 할머니는 그때부터 혼자 이곳에 남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할머니는 무슨 일이든 일을 쉬지 않고 했대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적적한데 일을 하면 돈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을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 보는 것을 인생의 낙 삼고 계신답니다. 30대 후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할머니는 많은 남자들이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가 할머니를 유혹할 때는 할머니도 혹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남자도 만나고 사시지 뭘 그렇게 참고 그랬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는 한번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면 뜻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랬지. 이렇게 말끝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내심 외로웠던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 할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은요? 할머니한테 덤비는 남자 없나? 할머니는 이렇게 늙은 할매한테 누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보시더군요. 왜요? 지금도 이렇게 곱구만. 할머니는 제 말을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70도 안 된 나이인데 나라고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 없겠어? 저는 할머니의 이 말에 좀 놀랐습니다. 제가 아직은 어린 건지 환갑이 머문 사람은 연애 감정 같은 것은 안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을 알았네요. 할머니는 성당에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남자가 할머니를 유혹한다고 하더군요. 착하고 잘생긴 남자인데 그 남자분은
할머니에게 자꾸 자기 집에 함께 가자고 했답니다. 왜? 할머니 데리고 집에 가서 그 남자는 뭐 하려고 그러지? 저의 짓궂은 말에 할머니는 뭐 하려 그러겠어. 사내 놈들은 다 똑같지. 이러면서 할머니는 저를 흘겨봤어요. 근데 왜 나를 노려보고 그래요? 나는 그런 놈 아니네요. 이렇게 말했더니 할머니는 그런 놈 아닌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자네가 혼자 사는 거지. 할머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을 때 남자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연애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할머니는 참 고생만 하고 사셨네. 이렇게 고운 얼굴을 가지고도 남자한테 사랑도 못 받아보고 저의 위로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괜한 말을 한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저에게 이것저것 가져다 주셨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슈퍼에 갔다가 내 생각이 나서 산 것이라며 소고기를 주시기도 했죠. 몇 번은 할머니가 가져다 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지만 저는 집에서 식사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회사에서 밥을 먹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이렇게 말했더니 할머니는 좀 서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할머니는 아들 같아서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지. 그럼 먹을 거 말고 다른 거, 뭐 필요한 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할머니와 자주 대화를 하다 보니 많이 친해졌고 할머니는 저희 농담에도 잘 웃어주었죠. 그날도 저는 짓궂은 농담을 했습니다. 여자 말고는 필요한 거 없어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하는 저를 할머니는 가여워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한참을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맨날 일만 하지 말고 여자를 좀 만나보고 그러지 하시길래 그럴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럼 젊은 남자가 여자 없이 어떻게 살아? 에휴, 이러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자네는 젊고 잘생겼는데 이러시면서 저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내 아들 같아서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데 내가 해줄 없네. 엄마, 뻘 늙은 여자는 싫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럼 내가 좋다고 하면? 실실 웃으며 장난치는 제게 할머니는 우리가 알고 지낸 게 얼만데 자네를 내 아들보다 자주 보는데 내가 뭔들 못해 주겠어. 이러더군요. 그럼 할머니, 나 오늘 밤에 할머니 집으로 간다 했더니 할머니는 그려. 와서 나 늙어서 싫다고 성내지나 마라. 저녁 먹을 시간이 되니 할머니가 이왕 올 거 지금 와서 저녁부터 먹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좀 배가 고팠던 저는 말끔히 샤워를 하고 안채로 갔습니다. 가보니 할머니는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더라고요. 많이 먹어. 혼자 살아서 잘 챙겨 먹지도 않을 텐데.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열심히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쳐다보지만 말고 할머니도 좀 드세요 했더니 아니요, 나는 자네 먹는 모습만 봐도 좋네. 저는 할머니가 마치 저의 친할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곱게 늙은 할머니의 건강해 보이는 몸, 젊은 시절 남자들 시선을 꽤 많이 받았겠다. 지금도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할머니의 순수한 배려심이 정말 큰 감동이었죠. 누가 맛있게 차려주는 밥이 얼마만인지 저는 그날 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늙은 게 뭐 좋다고 이리 괴롭혀.
나 좀 살려줘. 할머니는 이렇게 엄살을 부렸지만 얼굴 표정은 밝았어요. 저는 그날 새벽에나 잠이 들어 해가 중천에 떠서야 눈을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채에 가서 자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잠을 제 집에서 자더라도 저녁은 할머니와 함께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기다려 주었어요. 한 번은 제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들 같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시고 저는 또 농담을 했죠. 아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할머니는 아주 못됐어. 늙은 할미나 놀려먹고 하시면서 또 저를 흘겨보셨어요. 한 번은 아침 일찍 할머니 집에서 나와 제 집에 가서 출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산책을 하시던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그 할머니는 자네가 거기서 왜 나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허둥대며 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주인집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그 옆집 할머니가 무언가를 아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다 그런 거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그 할매도 참 하시고는 더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여자가 하도 캐묻길래 그리 궁금하면 내가 자네 집에 직접 한번 가보라고 했어. 괜찮지? 이러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을 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오늘 그 여자한테 자네 집으로 가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했고 저는 내심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옆집 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옆집 할머니를 저는 얼른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저를 그동안 궁금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그날 이후로 다른 동네 할머니들도 번갈아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제가 찾아가고 싶은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고요. 주인 할머니는 자신만 저랑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인 할머니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는 질투도 안 나요? 하고 물었더니 내가 이리 늙었어도 여자인데 질투가 왜 안 나겠어? 외롭다며? 자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날 정말 생각해주는 할머니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도 잘해주시는 동네 할머니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밥도 잘 챙겨 먹고 혼자 자는 날에는 일찍 자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저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네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또 재미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며 힘차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